네, 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김성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네, 잠시 시장을 좀 볼게요.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입니다. 2357.2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현재 문제죠. 중소형주들의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외국인 478억 원, 기관은 442억 원어치 물량을 빼면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976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습니다. 2.3%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성남 매니저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을 네. 만드는 남자 김성남입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욕을 먹을 각오로 최근에는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믿지 말자라는 얘기도 한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시장 하락하는 쪽으로 좀 무게 있게 말씀드릴 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제 소신껏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2전, 3전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시장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반등은 매우 약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기왕 얘기하는 김에 우리 좀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이시는 거는 코스닥 차트예요. 코스닥 차트이고 지금 이제 비쪽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극복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고 더 큰 언덕이 있고 또 다른 언덕이 넘지 못하는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를 우리가 헤드앤숄더 형태라고 말을 하죠. 자, 이게 어깨이고 가운데 있는 게 머리겠죠. 어깨와 머리 사이에는 뭐가 있죠? 바로 이제 목이 있습니다. 목. 그래서 우리가 요 저점, 그리고 요번 두 번째 저점, 여기가 목과 목이겠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선을 넥 라인이라 그래요. 넥타이. 그죠? 넥타이, 넥라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무너질 때에 금요일부터 조금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의 하락이 나타나서 이 넥라인을 무너뜨릴 때, 그때가 지금 우리가 이게 헤드앤숄더의 완성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도 조금 더 좋지 않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120일 이동평균선에 좀 중요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반등을 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넥라인을 한번 지지를 받았죠. 그게 10월 20일입니다. 거기서 넥라인 지지를 받고 저런 자리에서 왜 반등이 나왔는가를 지금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지 자리가 무너지면 저항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올라갈 때 이 굵게 그어놓은 넥라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으로 만난다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은 아직은 반등이 안 되는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상황이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코스피도 빠지긴 하지만 코스피는 그나마 좀 계속해서 버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지금 20선, 60선 같은 그런 크로스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지만 아마 코스닥이 계속 더 무너진다면 속절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연말이 될수록 수급이 나눠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당주에 대한 투자 성향 이 부분이 가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아무래도 배당이 좀 적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종목들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에 대한 그런 선호 그리고 이제 대주주 요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종목들 리뷰도 좀 해보면서 시장 흐름도 보고 오늘 추천을 드려볼 종목을 좀 약간 미리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종목 중에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죠? 고배당 수혜가 기대감이 있는 회사를 오늘 좀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여기서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랑 친구 되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친구 되기 가능하시고 유용한 정보들 공개적으로 무료로 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좀 많이 빠지니까 오랜만에 오늘 공개방송도 진행할 테니까 친구 되시면 좀 유용한 정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종목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반가운 종목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직은 조금 더 변동성 장에서 웅크리고 기다려야 될 그런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도 좀 좋은 종목을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 바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우진이 뭐 사실 금요일 오후에 상당히 강력하게 뭐 분봉을 한번 봐볼까요? 그럼 보시면은 끝까지 쭉 올라갔었고 다시 내리는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결국에 다시 한번 오늘 또다시 초강력하게 고점을 넘기는 그런 모습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흐름만 잘 타면 얼마든지 수익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조오양이라는 종목도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 목표가에 수시는 되는데 누구나 싫은 거잖아요. 일본에서 원자력 오염수를 바다에다 뿌려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원자력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해산물을 먹게 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보장했던 게 바로 이제 우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라면 얼마든지 시장이 빠지고 오늘도 코스닥에 지금 1000종목이 넘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800개 종목이 빠지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만 잘 잡아내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또한 뭐 상승을 못하더라도 지금은 빠지지만 않아도 선방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스24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충분히 주고 이런 자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줄 수 있다. 뭐 정책적인 수혜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오늘 뭐 약간 더 지금 이제 예스24가 지금 조금 더 수익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빠지지 않고 혹은 횡보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내가 현금이 필요해. 지금 장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아까 설명했던 넥라인을 못 넘기고 다시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익이 2%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수익들이니까 쉽게 팔아도 현금 만들 수 있죠. 어쨌든 더 빠진다거나 혹은 저점에서 내가 저가 매수를 하려면 현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같이 염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반등 시도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오늘 뭐 3D 프린터 관련된 부분이랄지 혹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들 관련된 회사들도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지만 눌림목을 충분히 준 자율주행차 섹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20선에 거의 근접을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포인트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수급이 그러한 배당주들을 좀 찾아가는 성향을 갖게 된다면 그런 포인트에서 사실 요거를 좀 잠깐 봐보시면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보시면 대형주가 19도 정도 되고 코스닥은 13도예요. 이게 뭐냐면 30도가 지금 평온한 온도거든요. 30도가 기준인데 30도 이상이면 오늘 시장이 조금이나마 반등을 더 시도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 30도 이하이면 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오늘 그나마 대형주가 18도로서 조금은 더 좋고 코스닥이나 소형주가 더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간편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우리가 좀 종목군들을 선별을 잘하는 그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서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을 잘 선별해야겠죠. 황금 추세 귀를 쫑긋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좀 반짝반짝 빛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광전자라는 종목입니다. 광전자. 코드번호 017900이고요. 현재가가 2,455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눌림목, 오늘 또 장이 빠지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뭐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조오양이라는 종목도 매수하고 바로 다음 날 급등 나오고 우진이라는 종목도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그날도 올랐지만 오늘 또 다시 급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잘 타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제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광전자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 이 광전자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및 응용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국내에서 근적외선 LED 센서 융합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능형 보급형 시스템, 그런 안전 감지 센서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 또 소형 모빌리티에 좀 적용하기 힘들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그런 상황들에서 좀 이런 회사가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입품에 많이 의존했던 것들이 국내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흐름들 좀 더 강하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쪽을 보고, 또 코스피에서 사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누구나 좀 간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그래서 2,400원, 2,5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스몰캡에서도 충분히 고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배당 주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기왕에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작년에 주당 50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BQS 자산가치상 4,085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주가의 상승 여력도 있는 데다가 시장의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나눠져서 배당주에 대한 생각들, 좀 더 뭐라도 좀 안전한 것들을 거치고 있는 쪽이 낫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광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도 올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충분히 횡보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 자리나 올라가고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황금 추세에 나오는 종목들은 눌림목만 봅니다. 눌림목. 그래서 얼마든지 눌림목에서 보면 다시 한번 고점 넘어가서 상승 나오는 이런 자리처럼 지금 자리도 급등 이후 눌림목, 오늘 충분히 10%까지도 밀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 안 돼요. 눌림목 종목은 눌러주는 날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1일 나왔던 그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2,970원이지만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000원 정도를 잡아보고요. 매물이 좀 투입할 수 있으니 거기까지만 보고, 손절가는 2,100원 좀 잡아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000원 넘어갈 때 거래량이 만약에 10월 21일 거래량을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자리에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그때는 아마도 3,300원까지 한 10% 이상의 더 수익을 챙겨볼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광전자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00원으로 잡고 공략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사실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분들께 좀 공개방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못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오후 4시 MBN골드에서 공개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과연 도대체 그럼 언제쯤 바닥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확한 기준, 용목에도 각오하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오후 4시 공개방송 참여해보시고 더 쉽게 간편하게 참여하는 방법은 문자샵 2034번으로 긍정남 보내주시면 친구 되시고, 친구 되면 더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